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렌더에서 붓이 풀 무더기, 붓이라고 하죠. 그래, 기다란 풀이 나 있는 이제 그거를 한번 모델링 해볼게요. 지금 붓이 지금 게임에서 이제 많이 보신 적 있죠? 그 기다란 중, 그 안에 와드 안 박으면 욕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블렌더로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쉐이더 노드를 통해 갖고 텍처링을 이제 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지만은 블렌더에서 처리를 해갖고 뭐 텍처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초보자들이 보시기에 따라하기 좋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A를 눌러서 플랜을 꺼내고요. 자, 여기 X축 있죠. 이걸 90도로 해서 수직으로 세워줄게요. 그렇게 섰죠. 그 다음에 G 누르고 Z 한번 누르고 Z축으로 1한 칸 올려줍니다. 그러면 한 칸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 이게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부시 모델은 부시는 이제 풀이 여러 개가 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모델링을 이제 그 크기에 맞춰서 일일이 또 모델을 이렇게 생성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계속 돌려서 쓰는 게 원래 게임 모델링 같은 거에서는 식물 같은 거, 그 베지테이션이라는데 이제 그런 초목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대부분 이제 리소스를 아끼려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잎사귀 같은 걸 하나 만들면 그거를 전부 나무나 이런 데 돌려 써요. 나무용으로 만든 풀잎을 그런 잎만 떼다가 잡초로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잡초 잎을 떼다가 뭐 큰 식물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됩니다. 지금 크기가 디멘션스 보면 X, Z가 2m, 2m죠. 상당히 사람으로 치면은 엄청난 큰 풀이니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줄까. 1m 정도면 뭐 사람 하나 정도는 뭐 수그리면은 숨을 수 있는 그런,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보시면 사람 하나 들어가는 크기죠. 1.5, 1.8 이 정도로 가지고 항상 이런 그 스케일 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이 아닌 이제 줄어든 거나 뭐 수치가 좀 달라졌다 하면은 나중에 다른 효과를 적용할 때 요거의 수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이제 좀 틀려지거나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컨트롤 A로 어플라이로 올 트랜스폼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이제 버릇을 들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잎은 당연히 이제 옆으로 좁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해주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 그 모양이 하나 넓으면 좋겠다, 얇으면 좋겠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고요. 그죠?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을 좀 구부리는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옆에 좀 선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항상 모델 같은 거는 항상 그 옆축 그리고 위축의 중심선들은 꼭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UV상에도 그렇고 그 모델상으로도 항상 대칭을 뭔가 만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컨트롤 R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축을 넣는데 이 상태에서 휠을 올려주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뉘죠. 이렇게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요. 한 이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용 어셋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약간 각진 것도 좀 괜찮은 그런 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7단계, 컷 7단계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잎은 끝이 그렇게 잎사귀가 이제 얇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M을 누른 다음에 머지라 되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라스트도 될 수도 있고 센터도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심축으로 센터로 해주면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끝을 그 플립의 끝을 날카롭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S로 각자 밑에 약간 끝이 모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이거를 이제 잎에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블레이드 칼날처럼 이렇게 좀 모아줍니다. 그러면 잎사귀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줄여주고 이 정도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항상 보려면 컨트롤 W로 항상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이 옵션에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뷰포트 오버레이의 그 지오메트리 와이어 프레임이죠. 컨트롤 W로 항상 이건 이제 와이어를 보면서 이렇게 모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컨트롤 W.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스케일을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상태면 이제 하나 된 거고. 자, 여기서 UV를 미리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을 하나 쪼개서 여기 UV 에디터로 들어옵니다. 아직 텍스처는 없지만 자, 이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UV가 이런 식으로 펴져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UV를 제대로 펴야겠죠. 뭐 간단하게 뭐 U를 눌러서 바로 언랩을 시키면은 그 모델의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전체를 선택해서 살짝만 줄여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자, 이거를 이제 일일이 만들자면 각자 형태가 다른 UV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만들고 나중에 UV를 펴놓으면은 이걸 복사하더라도 똑같은 UV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UV 작업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이걸 까먹고 내가 잎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버렸다. 그럼 UV를 하나씩 다 일일이 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시간에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은 모델에 UV를 이렇게 갖게 해두면은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기능들 같은 거 넣을 때, 게임 엔진 같은 데서 넣을 때 UV의 동일한 좌표를 이제 가지고 예를 들면 바람에 흔들리게 한다든가 자기가 뭐 이렇게 바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하는 설정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UV 좌표를 이제 공유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블렌더에서는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입설 만들었죠. 그럼 이게 보시면은 자, 요 하나를 가지고 자, 얘를 뭐 이렇게 구부리기도 하고 여기를 구부리기도 하고 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축으로 돼 있는 거 요거 하나 기준으로 나눠 두고요. 그래서 설정을 이제 해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 보면은 애드 모디파이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심플 디포머가 있어요. 심플 디포머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트위스트, 꼬기, 밴드 휘기, 테이퍼, 끝에 뭐 이렇게 뭘 깎기, 스트레칭, 뭐 뒤틀림 이런 게 있는데 밴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밴드를 하면은 자, 이렇게 X축으로 지금 이렇게 X축 기준이죠. 요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밴드 앵글이 돼 있죠. 그 앵글은 이제 0도면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이게를 뭐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플립처럼 이렇게 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5도 정도 두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막 복사를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휘도록 이렇게 할 거야. 몇 개만 이제 써도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개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게 수작업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좀 뭐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기능으로 뭐 자동 배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게임용 어셋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 번 복사를 해갖고 여러 뭐 휘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D키를 하면은 옆으로 복사를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땅이 요걸 고정된 요 뿌리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움직이게 하려면 위로 안 움직여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Z축을 락을 겁니다. 그러면 위로 안 움직이죠. 그러면 땅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로테이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면 로테이션에 Z축만 있죠. 나머지 X랑 Y는 이렇게 잠궈 줍니다. 그러면은 R키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Z축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Z축의 움직임이 차단되고 Z축만 이제 회전시키는 그러면은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원점을 돌려주고요. 하나를 복사를 이제 하는데 스케일도 있어요. 자, 스케일을 뭘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휘는 정도가 보세요. 이를 360도로 이렇게 휘면은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휘고 좀 그러니까 휘는 게 지금 정직하게 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휘는 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그려 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는 거거나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휘는 거거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휠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휘는 거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정직하게 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그렇게 휘게 하려면은 자, 여기 지금 Y축 돼 있죠? 그죠? X는 옆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준이 지금 세운 게, 지금 0도에서 세운 게, 제가 세운 게 이제 여기 옆으로 바른 게 X고, 여기 앞쪽으로 바른 게 Y이기 때문에 다른 X랑 Z는 잠굽니다. 그리고 휘인 상태에서 그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보세요.
앵글을 해서 많이 휘지만은 스케일, 요 Y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휨 정도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이렇게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좀 이제 괜찮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을 해서 어떤 휨 정도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스케일과 밴딩, 그 다음에 로테이션, 요 값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펙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옆에 이 폭도 뭐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X축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Z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Z축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Y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다 하셔도 이제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만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얘 하나를 가지고 얘를 복제를 하고 뭐 X축이나 뭐 이런 Z축으로 이렇게 뭐 해줍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을 이 정도 줄이고 앵글을 뭐 이 정도로 얘를 한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힘 하나 더 복사를 해갖고 얘도 뭐 Z축으로 이렇게 뭐 아무데나 좀 휘어갖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스케일을 줄일 때 좀 얘 지금 옆으로 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X축을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 축이 글로벌 그 다음에 로컬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절을 이제 해주시고 이렇게 뭐 낮은 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거 좀 낮게 이렇게 하고 Y축으로 좀 많이 당겨갖고 저 이런 식으로 낮게 나는 거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랬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참조 자료나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옆으로 이제 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위로 솟구치게 하는 게 그게 좀 이제 괜찮은 이제 부시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복사를 해갖고 여러분 뭐 그냥 막 어차피 UV도 다 펴져 있고 얘네들이 이미 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사를 마음껏 해갖고 부시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된 다음에 이게 이 정도만 할게요. 한 여러분 아직 뭐 이거보다 더 해야겠지만 이게 그 좀 북슬북슬하게 하려면 여러 개를 다 했다 치면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어들이 있죠. 전부 다 선택해서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는데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컨트롤 J를 누르면 조인이 되잖아요. 조인이 되는데 조인이 되면은 각자 모디파이어 갖고 있는 것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수치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고 이 상태를 컨트롤 J로 바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F3 누르면 검색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창 하면 여기다 컨버트라고요. 컨버트 전환이란 거죠. 오브젝트 컨버트라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보면 메시를 커브를 아니면 커브를 뭐 메시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 메시가 그냥 메시로 그냥 변환 되도록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모디파이어가 다 날아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아무 이상 없이 각자의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수치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컨트롤 A로 해갖고 전부 이렇게 트랜스폼을 이렇게 적용해 주면 깔끔하게 휨 정도가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 밴드랑 스케일만으로 했지만은 조금 여러분이 좀 이게 좀 더 좀 자연물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면 좀 더 몇 가지 첨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전체 버텍스를 선택하고 여기서 F3을 다시 눌러요. 그 다음에 랜덤이란 거를 RAM만 쳐도 벌써 나오네요. 두 번째 보면은 메시 트랜스폼 랜더마이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작위화라는 거거든요. 버텍스의 위치를 무작위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죠. 왼쪽 밑에 랜더마이즈가 나오죠. 이걸 창을 열면은 여기서 어마운트가 그 수치가 나와요. 이거를 Shift 누르고 미세하게 조금 조정하면은 약간 잎이 우글우글한 그런 느낌. 그런 우글우글한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아시겠죠? 근데 잎사귀에 어떤 너무 정직하게 가게 된 거를 조금 이렇게 으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쉐이드를 스무스 쉐이드를 해주고 그러면 좀 더 뭐예요? 요것만 했는데도
자연물 잎사귀 같은 느낌 이렇게 나죠. 여기다 뭐 첨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G로 해서 당겨주면 여기서 소프트 셀렉션을 킬게요. O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런 구가 나와요. 휠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크다. 다시 이 정도로 뭐 이 정도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약간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움직여갖고 뭐 이렇게 휜 거, 그죠? 뭐 뒤틀린 거, 막 그런 것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소프트 셀렉션 끌리면 O키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좀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마지막 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테이션도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꺾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변형을 해도 여러분의 UV는 이렇게 정직하게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UV가 곱게 이렇게 보존이 돼 있으면은 자, 얘네들의 어떤 나중에 텍처링 작업할 때도 상당히 편하겠죠. 뭐 그 직접 그리기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델링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부시에 쉐이딩 작업, 텍스처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모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잎사귀 모델의 UV들을 좀 약간 무작위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흩어놨거든요. 나중에 텍스처가 들어가면 이제 같은 곳에 있으면 이제 같은 곳을 점유하기 때문에 같은 텍스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좀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를 좀 시켜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갖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쉐이더 에디터로 이제 들어가 줍니다. 그 쉐이더 에디터에 들어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재질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만들어진 거 있으면은 만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나 재질을 할당해 줍니다. 그럼 이제 얘한테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 이제 색깔 컬러를 이제 알 수가 없죠. 컬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 지금 요 렌더 모드 비포트 쉐이딩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색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갖고 이거를 디퓨즈 라이트, 디퓨즈 컬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단색만 보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렌더 패스를 만약에 컴바인드로 하면 뭐 색상도 들어가고 그림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본연의 컬러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 말이죠. 렌더 패스를 가지고 디퓨즈 컬러로 좀 디퓨즈 라이트는 빛에 대한 거니까 그 디퓨즈 컬러로 하면 이제 검은 배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얘 순수한 컬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 같은 거 작업할 때는 항상 빛이 제외된 어떤 순수한 이런 알베도 값, 이걸 알베도로 하거든요. 그 디퓨즈는 말 그대로 빛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제 그 상태가 혼합된 상태의 디퓨즈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알베도 상태를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색을 먼저 깔아야겠죠. 기본색을 깔으니까 여기다가 램프를 해줍니다. 컬러 램프. 자, 컬러 램프는 이제 밑에 이제 0에서 1까지의 위치 범위를 대갖고 이렇게 색상을 쭉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자, 어떻게 돼요? 아직은 뭐 색상이 어떻게 들어간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색상 구분할 수 있게 얘를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초록색은 들어갔는데 검은색 부분이 그죠?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어디서 아래가 위인지 옆에 왼쪽에서 오른쪽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 이렇게 인풋 해갖고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텍스처 코디네이트 얘의 어떤 뭔가 입력되는 값들을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너레이트는 뭐 제가 알아서 모델의 어떤 그런 노멀은 노멀 값, UV는 UV. 우리는 UV를 편하잖아요. 그럼 UV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UV로 이제 이렇게 필 수도 있게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텍스처를 뽑아야 되니까 네모난 텍스처를 뽑아야 되니까 뭘 하냐면 옆에 플랜을 하나 갖다 두고 얘도 붓이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이쪽이 X축이군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로테이션을 X축으로 90도로 옆으로 하나 세워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를 UV 좌표로 이제 하는데, 하나 더, 인풋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텍스처에 벡터에 보면 매핑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절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랑 매핑은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항상 필요한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가지고 얘 둘 가지고 이제 항상 어떤 뭔가 여기 컬러가 입력되는 어떤 방향,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당겨놓고 이게 얘들은 좀 구석에 이게 지금 옆으로 길게 될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두고 밑에서 가로로 쪼갠 창을 이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갖고 쉐이더 헤터를 밑에 창으로. 그럼 얘들은 이렇게 위에 좀 짜게져 있고요. 이렇게. 자, 너무 높은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로로. 밑에 요거 타임라인도 조인 에리어로 흡수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컬러 램프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먼저 뭐 UV로 이렇게 벡터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벡터를 또 팩트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래서 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좌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스플릿에서 여기는 나중에 UV 에디터로 쓸 부분. 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아래에서 위로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Y축으로 시켜야 될까요? 그죠? 한번 이렇게 45도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45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UV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각자 잎사귀에 따라 그 잎사귀의 그런 아까 보면 여기 밑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잎사귀에 따라 색이 이제 들어간 거죠. 검색을 해서 좀 잘 안 보이죠? 얘를 짙은 초록색 뭐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짙은 초록색 약간 노란 계열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약간 그라데이션 그래 아까 그 말하고 싶었어요. 그라데이션이 쭉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컬러를 살짝만 이제 손을 이제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색깔들을 이제 겹치는 거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제 집어넣어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쌓아나가는 건데 뭐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컬러가 너무 단색이잖아요. 그라데이션이 있긴 하지만 초록색도 약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조금 색을 두어 가지만 한번 더 섞어 갖고 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된 상태에서 컬러를 대신 받아줄래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얘 좀 닫고요. 이렇게 닫아주고 얘가 이제 지금 대신 받을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자, 내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를 얘는 이제 닫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이제 위치가 된 거죠. 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쓸 일이 있을 테니까 리루트를 해갖고 받아줄래를 대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컬러를 뭐 하나 넣어 볼까요? 그러려면 이제 컬러를 혼합해야 되니까 여기에 컬러 램프 된 거에 벡터에 컨버터 컬러 램프를 하나 이제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 믹스 RGB를 이제 갖다 둡니다. 믹스 RGB를 하면은 컬러를 섞어서 그 위에 이제 첨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믹스 RGB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반반이 섞인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고 복사를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여기 위에 약간 조금 노이즈하게 좀 뭔가를 한번 더 넣어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런 팩터 값을 이렇게 팩터 값이 좀 더 필요하겠죠.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뭔가 다른 색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조금 어두운 초록 그런 것들을 한번 살짝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컬러는 준비가 됐죠. 오리지널 기본 컬러랑 여기 맞는 기본 컬러랑 그 다음에 지금 섞을 색깔 멀티플라이로 좀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그래갖고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노이즈 텍처를 가져올게요. 자, 노이즈 텍처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검은 부분은 안 들어가고 흰 부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팩터 값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일단 조절을 먼저 해야 되니까 팩터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어두워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팩터 값을 조절해야 되는데 아까 흰색, 검은색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게 컬러 램프 이거 필요합니다. 뭐 얘도 이제 벡터 연결해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컬러 램프로 항상 마지막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오리지널 이렇게 완전 이제 팩터 값이 이제 요 컬러 1에만 이제 집중이다. 근데 이제 요 컬러 1과 2를 얼마나 섞어 주는 거는 노이즈 텍처의 흰색과 검은색의 영역 팩터 값이 좌우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땡겨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제 오리지널 사라지고 그런 두 번째 컬러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스케일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 스케일을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예 없을 때랑 그냥 노이즈가 있을 때랑 조금 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조금 자연물의 어떤 그런 얼룩덜룩함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러프니스 값 이런 것들 조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고 자 이게 한 단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팩터 값을 한번 연결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좀 조절하면 돼. 지금 이번 거는 좀 자잘하게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디테일을 좀 높이고 그래서 컬러 램프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검은색, 흰색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오리지널 컬러를 1번에 집어넣고 두 번째 들어갈 놈은 조금 아까 그 오리지널보다 조금 밝은 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컬러를 얘로 해갖고 조금 뭐 밝은 뭐 이 정도 그렇고 이런 팩터를 집어넣어서 믹스로 돼 있죠. 이거는 이번에 좀 애드 소프트 라이트 정도로 해볼게요. 좀 밝은 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이게 되냐? 조금 걸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좀 조절을 오리지널 거 조금 밝은 거 그러면 좀 더 뭔가 들어간 느낌이 이제 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오리지널 거 그죠? 오리지널 건데 이제 좀 밝은 게 좀 더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약간 좀 노이즈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가지고 나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뭐 컬러나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컬러가 이런 식으로 컬러로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이제 해갖고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컬러를 좀 이렇게 여러 개 조금 알록달록한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됐죠. 그럼 이거 또 닫고 마지막으로 뭐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좀 이게 잎이 좀 이렇게 수직으로 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뭐만 하면 노이즈 그냥 뭐만 하면 이제 노이즈를 넣으면은 거의 다 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먼저 넣는 거 확인하면 팩터를 집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텍처에 매핑을 이렇게 넣는데 매핑은 좀 따로 둘게요. 들어가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벡터를 넣는데 자 이렇게 매핑해서 얘를 조금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컬러 램프를 떼다가 자 이런 식으로 두고요. 그러니까 얘의 어떤 그 세로 줄기의 어떤 그런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그어진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그대로 있고 매핑해서 자 매핑은 아까 매핑 얘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를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조절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자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간 빛금처럼 쫙 그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 Y축을 이런 식으로 쫙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세로로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스케일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굉장한 멋진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디테일도 높이고요. 디테일 높이고 러프니스도 좀 높여 보고요. 좀 자연스러운 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정직하게 들어간다. 그럼 디스토션을 살짝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나뭇잎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미세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스케일을 조절을 해갖고 근데 그걸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너무 작게는 하지 말고요. 좀 크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스케일을 좀 이렇게 크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럼 얘를 바탕으로 가지고 또 컬러를 또 이제 얘를 이제 쓰는 거죠. 자, 이제 컬러 램프를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컬러랑 또 컬러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보면 컬러를, 얘 오리지널 거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컬러를 가져와서, 자, 얘가 팩터로 들어가고, 오리지널 거가 1번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들어가요. 또 어떤 색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밝은 색, 어두운 초록색, 얘는 좀 밝은 노란색. 자, 이렇게 믹스를 해갖고, 아까 얘를 팩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어두운 데는 초록색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데는 좀 어두운 초록색이 들어가고, 밝은 데는 좀 밝은 노란색이 좀 들어가는 거죠. 이 강도를 조금 더 조절해갖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얘 컬러를 바로 얘랑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컬러로 좀 오래 걸리죠. 이 섞는 게 조금 이게 오래 걸려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약간 빗금처럼 들어간 거 이게 살짝 들어갔죠. 그래서 원본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제 뭐가 원본인지도 점점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랑 이걸 밑에 둬야 되나? 최종 보이고 오리지널 거니까 오리지널 거 섞인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빗금이 위에 오버레이로 들어갔죠. 그 약간 조절을 부분마다 조절을 하면은 자, 뭐 이렇게 오케이.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지금 빗금으로 된 이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컬러가 두 개가 있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들어간 게 오리지널 거에 이제 오버레이로 덮어진 거죠. 그럼 밝은 부분은 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 빗금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이고 마지막 최종 이렇게 합쳐진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제 복잡합니다. 그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노드가 뭐 이게 근데 이제 노드의 어떤 그런 정의를 어떤 서로 섞는 그거를 포토샵이랑 거의 뭐 유사하다 볼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알파 채널이나 뭐 이런 거를 섞는 거 그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노드를 처음에 할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섞이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노드 정리를 배치를 할 때부터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면은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항상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받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노드에 익숙해지면 노드의 구성만 봐도 여기서 이렇게 요걸 조절하면 어느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빗금 부분의 색깔을 살짝 다른 걸로 바꾸면 푸른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붉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텍스처에서 이걸 수정하려면 각자 레이어를 열어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칠하든지 지우든지. 근데 노드 방식은 이렇게 노드로 각자 지정된 노드 지점에 그런 구성 요소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수정만 해주면은 이게 비파괴 방식, 이게 절차적 비파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강도를 조절하겠다면 컬러 램프를 찾아서 이렇게 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절을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오케이. 자, 이런 상태로 하나의 텍스처가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얘는 이제 그냥 쉐이더 안에서만 만들어진 프로시저한 일종의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만약 텍스처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텍스처의 어떤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서 베이크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잎은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해보면 이 UV에 들어간 거에만 베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아까 이 플랜인 거죠. 플랜. 그죠? 이 플랜 안에 베이크를 하면 딱 요 크기에 맞게, 텍스처 크기에 맞게 이제 베이크가 되는 거죠. U를 해서 2048, 2048 좋아요. 부시 텍스처.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부시 텍스처가 자, 준비가 되었고, 자, 이래갖고 지금 얘 지금 들어간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처에 부시 텍스처 안에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얘를 베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여기 이거 많다. 어딨지? 여기 보면은 사이클로 해야죠. 당연히 사이클 GPU 해갖고 베이크가 있습니다. 베이크 보면 여러 가지 쭉 돼 있죠. 뭐 라이팅 컴바인 쭉 돼 있는데 뭐 디퓨즈도 있고 여기 디퓨즈로 할게요. 어차피 지금 디퓨즈로 들어가니까 타겟 이미지 텍스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베이크 타입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돼 있는데 지금 뭐 다이렉트는 빛을 받았을 때의 부분인 거고 인다이렉트는 난반사가 들어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끄고 컬러 요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컬러 패스 얘 보면은 렌더 패스 및 디퓨즈 컬러 돼 있죠. 컬러 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얘 자체를 베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베이크가 쭉 될 거예요. 자, 다 베이크가 됐죠? 저장을 해줍니다. Save as 뭐 렌더 텍스처 하죠. 자, 그러면은 텍스처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죠? 열어서 자, 지금 이제 기껏 이제 열심히 만든 거 해갖고 베이크로 된 거를 컬러로 연결을 해볼게요. 텍스처로 대신하고 자, 텍스처로 연결된 거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딥스 컬러 이제 컴바인으로 바꿔보고 얘를 뷰포트에서 좀 스튜디오 플랫을 한 다음에 텍스처 모드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텍스처로 만든 거, 텍스처로 베이크한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어때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인데 그래갖고 이제 플립 만드는 거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래갖고 플립 이제 만들고 나면 UV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걸 복사하면 되긴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텍스처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노드 방식으로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까지 만드나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실 여러분은 한 이 정도 단계에서 끝내셔도 돼요. 뭐 이렇게 요 정도에서 노이즈 정도 넣는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도 이제 끝낼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욕심이 있어갖고 이 정도에 좀 더 난 좀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더 세밀하게 만들고 싶다라면은 이제 이런 노드가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고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시고 단계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게임 어셋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갖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할게요.